한지은이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인 건 33이었다. 남편 곁에서 청국장 항아리를 닦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된장을 뒤집고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던 시절부터였다. 30년이 흘렀다. 회사는 그렇게 두 사람의 손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역 방송에 처음 출연했을 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워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발효식품의 명인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전국식품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남편은 단상 아래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수상이었다. 남편은 봄이 오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부고를 접한 직원들이 모두 빈소에 모였고 지은은 사흘 내내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을 맞았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결제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방식이었다. 버티는 것, 움직이는 것. 그러나 세상은 그녀에게 버틸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다. 남편의 동생 한재원이 처음 찾아온 건 49제도 끝나기 전이었다. 그는 응접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다. 형수님 혼자 이 큰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시겠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다. 지은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돌려보냈다. 소문은 그 뒤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나중에는 대놓고 여자가 혼자선 못 버틴다. 감정으로 경영하면 회사가 망한다. 직원 몇몇이 복도에서 나누는 말이 지은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못 들은 척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매일 밤 빈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은 처음이었다. 유언장은 생각보다 얇았다. 변호사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지은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남편의 필체가 아닌 활자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만큼은 분명하다고 믿었다. 회사는 아내에게. 그것이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이야기해온 것이었고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한재원 측 변호사가 문서를 두드리며 말했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권과 소유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은의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재원 쪽이 새로 제출한 문서가 있었다. 공증까지 된 각서였다. 지은은 그 각서를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소송은 석 달을 끌었다. 그 사이 회사 안에서 균열이 시작됐다. 영업이사 최병훈이 먼저였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사직서를 총무팀에 제출했다. 다음 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일주일 뒤 그가 재원 측이 새로 꾸린 법인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생산관리팀장도 오랫동안 거래처 관리를 맡아온 과장도 뒤를 따랐다. 누군가 먼저 신호를 보낸 것처럼 순서가 있었다. 지은은 한 명 한 명 붙잡지 않았다. 가야 할 사람을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속으로 사겼다. 하지만 최병훈의 빈 책상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지는 건 어쩌지 못했다. 법원의 조정 권고가 내려진 날 지은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서명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싸우는 동안 회사는 이미 절반이 비어버렸고 남은 직원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들에게 전장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에 포털 뉴스 알림이 울렸다. 제목은 짧고 선명했다. 30년 전통식품 명인, 경영 실패로 대표직 사임. 기사 안에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 발언이 여러 줄 담겨 있었다. 감정 기복이 심했다. 현실 감각이 없었다. 직원들이 오래전부터 우려했다. 지은은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2번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다. 30년이었다. 새벽과 된장 냄새와 수상 트로피와 남편의 마지막 눈물이 담긴 30년이 포털 화면 위에서 단 몇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지은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짐은 많지 않았다. 30년을 채운 자리치고는 놀라울 만큼 간단했다. 서랍 안의 서류들은 이미 며칠 전에 정리했고 액자 몇 개와 손때 묻은 수첩, 박람회에서 받은 작은 트로피 하나. 지은은 그것들을 종이 상자 하나에 차곡차곡 담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임원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섰을 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직원들은 어제와 그제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는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것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복도 끝 환경미화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은은 멈칫했다.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자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박태수가 걸레를 빨고 있었다. 65세. 이 건물 시설 관리를 맡은 지 20회가 넘은 사람이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뒷모습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다. 지은이 인기척을 내자 태수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은의 손에 들린 종이 상자를 보았다. 잠시 무언가를 삼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걸레를 꼭 짜며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 계셨어요, 대표님. 태수 씨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복도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더듬거리지 않았다. 오래 생각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20년 전에 공장 불 있었지 않습니까?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있었다. 한겨울 새벽 공장 배선에서 시작된 불이었다. 태수는 그날 현장에 있었고 연기를 마시며 소화기를 들다가 쓰러졌다. 산재 처리가 어렵게 됐을 때 지은은 회사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전액을 사비로 마련했다. 법적 책임 소지를 덮어주기 위해 서류를 다시 썼다는 말도 있었지만 지은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었다. 그때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병원도 못 갔습니다. 가족한테 짐만 됐을 거예요. 태수는 창고문에 기댄 채 지은을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저는 남겠습니다, 대표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뭔가 말하려다 목이 메는 것을 느끼고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태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몸을 돌려 창고 안불을 끄고 복도 불도 하나씩 껐다. 마지막 불만 남겨두고 그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그 상자. 지은은 그제야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다. 그리고 상자를 태수에게 건넸다. 건물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복도에 마지막 불이 꺼졌다. 가게 자리를 구하는데 2달이 걸렸다. 퇴직금과 남은 적금을 합쳐도 넉넉한 돈은 아니었다. 지은은 번듯한 상가 대신 재래시장 안쪽 골목을 골랐다. 오래된 떡집이 문을 닫고 비워둔 자리였다. 천장이 낮고 환기가 잘 안 됐지만 임대료가 감당할 만했다. 무엇보다 시장 안이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태수가 페인트 롤러를 들고 나타난 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이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다. 그는 벽을 밝은 미색으로 칠하고 낡은 선반을 뜯어내고 싱크대 배수관을 새로 연결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처음과 달리 작지만 단정한 모습이 됐다. 지은은 간판을 따로 달지 않았다. 그냥 한지은 반찬이라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손으로 써서 붙였다. 개업 첫날 손님은 셋이었다. 시장 안단골 어르신 둘과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온 아주머니 하나. 지은은 그날 준비한 반찬 절반을 팔지 못했다. 남은 것은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빈 그릇을 씻었다. 그 무렵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 사람 원래 큰 회사 대표였던 사람 아니야. 망한 거래. 나이 들어서 저러고 있네. 시장통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가감이 없었다. 지은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해명할 에너지를 그쪽에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른 아침 더 일찍 나왔고 조리 과정을 조금씩 다듬었고 반찬 가짓수를 하나씩 늘려갔다. 태수는 매일 새벽 4시에 트럭을 몰았다. 도매시장을 돌며 그날 쓸 재료를 골랐다. 처음에는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도 몰랐다. 손에 공책을 들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가며 배웠다. 어떤 날은 좋은 재료를 구하려다 예산을 초과했고 어떤 날은 날씨 때문에 납품이 끊겼다. 그럴 때마다 태수는 지은에게 보고하고 둘이 같이 대안을 찾았다. 사장과 직원이라기보다 같은 방향을 보는 두 사람처럼. 한 달이 지나도 가게는 조용했다. 2달째에 접어들며 단골이 조금씩 생겼다. 근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찬을 사러 오기 시작했고 소문이 시장 안에서 조금씩 번졌다. 맛이 예사롭지 않다. 간이 세지 않고 오래된 집밥 같다. 그 말이 지은에게는 어떤 수상 소감보다 오래 남았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나란히 앉아 식은 밥을 먹을 때였다. 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표님,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지은이 물었다. 어떻게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뭔가 찾은 사람 같아요. 지은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반찬 그릇을 덮는 손길이 조금 더 천천히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다치지 않게 다루듯이. 시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60 초반의 여성이 반찬 도시락을 받아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별다른 설명 없이 짧은 문장 하나만 달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손맛이 아직 있다. 그게 전부였다. 지은도 태수도 그 사실을 며칠간 몰랐다. 댓글이 쌓이는 동안 가게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다 어느 목요일 오전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시장 골목 입구부터 사람이 줄 서 있었다. 지은은 처음에 옆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태수가 황급히 전화를 들고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게시물이 공유되고 또 공유돼 하룻밤 사이에 수만 명이 봤다는 것을. 그날 준비한 반찬은 2시간 만에 동났다. 주문 문의가 가게 전화로 쏟아졌다. 온라인으로 살 수 없냐는 말이 열에 7이었다. 지은은 당장 방법이 없었다. 택배 경험도 포장 설비도 주문을 받을 시스템도 없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태수가 말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를 듣고 유튜브로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방법을 찾아봤다.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마다 메모를 했다. 처음에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막혔고 다음엔 결제 연동에서 멈췄다. 그럴 때마다 시장 안 젊은 상인들에게 물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묻는 것을 태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주 뒤 작은 온라인 주문 페이지가 열렸다. 투박한 디자인이었다. 상세 설명도 길지 않았다. 하지만 주문 첫날 50건이 들어왔다. 지은과 태수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포장을 했다. 아이스팩 넣는 순서, 용기 밀봉 방식, 박스 테이핑까지. 손이 느렸지만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무렵 레시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가르쳐주면 누가 사 먹겠냐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맛을 지켜온 것은 비밀이 아니라 정성이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나물 무칠 때 손의 온도, 반찬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짧은 영상과 글로 하나씩 올렸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달렸고 그 댓글을 읽은 사람들이 가게 페이지로 넘어왔다. 신뢰가 쌓이는 속도는 조회수보다 느리지만 훨씬 단단했다. 가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무렵 지은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시장 안에서 비슷한 처지의 상인 몇 명을 불러 모았다. 오랫동안 혼자 일해온 어르신들이었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설명했다. 이익을 나누는 구조,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 누구도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다들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5명이 다시 모였다. 조합 이름을 정하는 날 태수가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다. 오래된 맛이라는 게 결국 오래 버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은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조합 속의 문구 첫 줄에 그대로 썼다. 신고가 들어온 건 조합이 지역신문에 소개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구청 위생과 담당자가 가게로 찾아왔을 때 지은은 오전 조리를 막 마친 참이었다. 담당자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익명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조리공간 무허가 확장,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비위생적 보관 환경. 항목이 3가지였다. 지은은 신고 내용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속반이 들어와 가게를 살폈다. 냉장고를 열고 포장 용기를 확인하고 조리공간 면적을 쟀다. 태수는 그 옆에 서서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이었다. 신고 내용 중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담당자는 민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주겠다며 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누군가 단속반이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설명은 짧고 자극적이었다. 위생 문제로 당국 조사받는 반찬 가게. 사진이 퍼지는 속도는 처음 입소문이 났을 때보다 훨씬 빨랐다. 몇 시간 뒤 한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올렸다. 경영 실패 후 재기 나선 전직 대표, 이번엔 위생 논란. 기사 안에는 익명의 제보자 말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부터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이 있었다.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은은 그 기사를 읽으며 어디서 많이 본 구조라고 생각했다. 익명, 왜곡, 그리고 빠른 확산. 이맛과 같은 방식이었다. 온라인 주문이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우리 어떡하냐고, 이러다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지은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일도 문을 열겠다고만 했다. 태수는 그날 저녁 지은에게 말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대표님. 지은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태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고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은 짐작이 간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지은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준비해뒀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태수가 스스로 말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날 구청에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엔 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태수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무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조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꽤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다. 지은이 봉투를 내려다보자 태수가 말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태수가 제출한 서류 봉투 안에는 단순한 메모 몇 장이 아니었다. 20년 가까이 모아온 것들이었다. 회의록 사본, 내부 결제 문서, 당시 법무팀과 오간 이메일 출력본, 그리고 공증인 사무실 방문 기록. 태수는 시설관리 기사였다.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볼 수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두고 간 것들, 복사기 옆에 남겨진 문서들, 늦은 밤 사무실에서 나누던 대화들. 그는 그것들을 조용히 오랫동안 모았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태수는 나중에 말했다. 그냥 이상하다 싶은 것들을 버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버리지 못함이 진실의 뼈대가 됐다. 조사관들이 문서를 검토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 핵심은 유원장 분쟁 당시 한재원 측이 제출했던 공증각서였다. 공증 날짜와 공증인 서명이 실제 공증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 태수가 보관하고 있던 당시 내부 문서에는 그 각서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의 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류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서 조작이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개입한 법무팀 전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최병훈도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그는 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다. 지은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한재원은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은의 명예회복 기사가 나온 날 시장 상인들이 가게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떡집 어르신이 시루떡 한 판을 들고 왔고 옆 가게 아저씨가 음료수 박스를 내려놓았다. 지은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그의 지자체로부터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시상식장에서 지은은 짧게 말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다. 더 말하려다 목이 막혔다.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지은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고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언제부터인가 걸음이 조금 느려진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태수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차 문을 여는데 태수가 눈을 뜨며 말했다. 다 됐네요, 대표님. 지은이 물었다. 뭐가요? 태수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것들이요. 지은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며 한마디 했다. 아직 멀었어요, 태수 씨. 태수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오래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로부터 2달 뒤 태수는 가게 마감을 마치고 창고 문을 잠그다 쓰러졌다. 과로였다. 새벽 4시 기상, 재료 수급, 배송 관리, 조합 실무까지. 그가 혼자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지은은 태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손이 차가웠다. 그녀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쌌다.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태수는 침대에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다가 지은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오래된 사람의 눈빛.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오래 바라봐온 사람의 것. 지은은 과일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런 침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게 마감 후 식은 밥을 먹으며 트럭 조수석에서 말없이도 같은 공기를 나눠온 시간들이 있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날 공장 불 기억하십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은 적이 없었다. 저는 그날 죽을 뻔했어요. 연기가 폐속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태수는 잠깐 멈췄다. 대표님이 들어왔잖습니까? 불 속으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일을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눈앞에 사람이 있었고 들어갔을 뿐이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다. 모두가 떠날 때 제가 남은 건 의리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곁에 있는 게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요. 지은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태수는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늘 그래왔듯이. 이제야 갚았네요. 그 말이 병실 안에 잠시 머물렀다.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 그 빚은 진작에 다 갚았어요. 몇 번이나. 태수는 웃었다. 소리 없이 오래. 그래도 저는 이게 좋았습니다. 대표님 옆에서 일하는 게 새벽에 트럭 몰고 재료 고르고 박스 테이핑하고 그런 것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맞아요. 지은이 말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햇살이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태수는 그의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병원보다 가게 걱정을 더했다. 냉장고 온도 설정을 잊지 말라고, 아침 첫 배송 차량이 골목 안으로 못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나가 있으라고. 지은은 그 말들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적으면서 울지 않으려 했다. 나중에 울기로 했다. 태수가 보는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다. 장례는 조촐했다. 가족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왔고 조합원들이 왔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온라인 단골들이 조문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은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70세가 된 지은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난다. 가게는 이제 조합원 6명이 함께 꾸린다. 규모가 조금 커졌고 단골도 늘었다. 하지만 가게 한켠에 놓인 태수의 사진 앞에 놓인 작은 화병만큼은 지은이 직접 챙긴다. 제철꽃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지은은 가게 수익 일부를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기금으로 보낸다. 처음 보낼 때 조합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왜 하필 거기냐고. 지은은 짧게 답했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녁 지은은 태수의 사진 앞에 앉는다. 할 말이 많지 않다. 그냥 오늘도 문 열었다고, 다들 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늘 같은 말을 한다. 이번 생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사진 속 태수는 웃고 있다. 소리 없이 오래. 가게 불이 켜져 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오늘도